9회 모의고사 9회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왜 이래 갑자기 내려 서가지고 왜 이래? 빨리 들어오시고 9회 봅시다. 정작 안 넘어가. 자, 조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그 EBS에서 나온 모의고사 2회분에도 이런 지엽적인 지질시대 그림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대략적으로 지구가 탄생한 거를 한 46억 년 전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남세균 출현한 거는 한 38억 년 전. 그 다음에 여기는 시생누대, 그죠? 자, 색깔 바꿔서 니은 시기는 25억 년 전부터 삼엽충이 출현한 고생대까지라고, 고생대 시작까지라고 돼 있으면 당연히 원생누대라고 해야겠고, 뭐 하는 김에 시생이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여기 디귿 시기는 현생누대가 되는데 이 현생누대를 이쪽에 조금 확대를 하면 약 5억 4천만 년 전부터 해서 뭐 현재까지라고 놓고 이 과정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대략적으로 한 2억 5천만 년쯤 되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최초로 형성된 시기는 남세균 출현 시기랑 거의 비슷한 약 38억 년 전 기억 시기 맞습니다. 그죠? 빙하코어를 통해 니은 시기 원생누대면 25억 년 전부터 한 5억 4천만 년 전까지인데 아시다시피 중생대 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거의 한 5, 6도 이상 높았기 때문에 중생대 최소한 중생대보다 그 전에 있었던 빙하라고 하는 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빙하코어 연구하는 건 거의 최근 한 뭐 정말 길어봐야 100만 년 전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실은 100만 년도 굉장히 길게 본 거야. 따라서 빙하코어를 통해서는 한 여기쯤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판게아는 언제죠? 요때 약 고생대 말 중생대 초니까 디귿 시기가 시작될 무렵이 아니라 거의 중반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어느 지역에서 기역판이 인접해 있는 다른 판, 대류판 아래로 섭입판대. 그럼 섭입하는 거 보니까 이 섭입하는 B를 포함한 판이 밀도가 크다. 쓱 봐도 해양판이라고 하는데 큰 무리가 없죠. 그지? 자, 그 다음에 평균 밀도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크다. B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A는 그 옆에 있는 구간이야. B가 A 밑으로 더 내려가는 이유는 밀도가 커서 그래요. A 지점이 B 지점보다 밀도가 작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선지는 장난질 해놨어. 이게 섭입한 판이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 땅속 2,900km에 이르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섭입된 판이 이동한다. 여기까지 언급하는 건 판구조론이 아니에요. 자, 필기. 판구조론에서 언급하는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판구조론에서 언급하는 구간은 표층에서부터 암석권에 해당하는 100km까지를 제일 메인으로 두고 여기를 암석권이라고 하죠. 지금 요 필기의 제목이야. 일단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들어갑니까? 100에서부터 약 400km에 해당하는 연약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멘틀 대류한다고 얘기를 하죠. 최대로 어디까지 다루느냐? 400에서 한 700km. 여기를 전이대라고 불러요. 이게 판구조론에서 언급하는 거의 맥시멈이야. 그리고 밑에 전이대는 사실은 몰라도 돼. 무슨 뜻이야 이거? 요게 돌아다니니까 요거 위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류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가 메인이잖아, 그지? 밑에 거는 뭐냐? 원래는 2,900km까지가 멘틀이잖아요, 그죠? 원래 멘틀은 고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고체인 멘틀로 돌아가는, 옮겨가는 지대란 뜻이야. 여기가 유동성 고체다 보니까 원래 딱딱한 고체로 돌아가는. 그래서 맥시멈 여기까지밖에 안 다뤄.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판구조론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닌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일기도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과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해석이 버무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응? 예를 들어서 A는 어디로 이동했다. 고의도로 갔다. 저기도로 갔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자료 보고 하는 거라고. 이 지역은 더 저기압이 강화되었다. 저기압이 약화되었다. 자료 보고 하는 거라고. 여기 좀 약간 해상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일단 온대저기압의 중심은 여기란 말이야. 11월 22일, 23일 순서 없이 나타냈어도 저기압이 편서풍 타고 동쪽으로 간 우리나라 위치를 대충 스밍 네모로 찍으면 여기 정도가 우리나라 위치란 말이야. 그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살짝 오른쪽 위에 있던 저기압이 저 위까지 간 거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흘러간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온대저기압의 중심은 점차 고위도로 이동했다. 딱 봐도 고위도잖아. 조금 더. 그쵸? 한 여기쯤에 있던 애가 여기까지 갔으니까. 꼭 그런가요? 이 그림에선 그렇다고요. 이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온대저기압의 세력은 나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건 뭘 가지고 보는 거죠? 세 가지. 기압 숫자가 줄었던가, 등압선이 촘촘해졌던가, 그 다음에 만약에라도 이 두 가지가 좀 불분명하면 요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온대저기압은 적당히 폐색전선 만들어졌을 때가 제일 강력합니다. 온대저기압은 적당히 폐색전선이 됐을 때가 가장 강력할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폐색이 많이 되고 나면 이제 서로 영향이 상쇄되면서 소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그래서 등압선이 촘촘해졌는가? 물론 최우선순위는 저기압이 강해졌다, 숫자가 작아졌는가, 중심기압이. 여기도 잘 보면 중심기압이 좀 작아진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 여기 지금 저기압 바깥쪽에 1000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900대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고, 요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우리나라를 지나갈 때 한 1016, 한 1012 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1020 라인도 지나가고 있어. 1020 라인. 그럼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기압은 나에서 그다음 요것도 맞는 거예요. 물론 수능에 나오면 잘 보이게 할 테니까. 이것도 외우면 안 돼. 기온, 기압 이런 것들은 일기도에 나온 거 고지 그대로 보는 거야. 선생님 디귿 보니까요 온대저기압이 지나가면 우리나라 기압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외워야 되나요?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응? 대체로 그런 편이지. 생각해봐. 저기압이 우리 동네에서 멀어졌는데 나도 저기압 되겠어? 응? 좀 더 고기압 되는 건 맞는데 혹시라도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외우지 마시고 자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4번은 그냥 점이측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그냥 빨리 뒤집으면 이게 나름 길이가 좀 긴 애라서 자갈, 모래, 점토 순서대로 슉슉슉슉 이렇게 쌓이게 될 거란 얘기예요. 뭐 그래서 기억은 상하를 빠르게 뒤집는 게 무슨 역전을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가라앉는 속도의 차이를 만들려고 빨리 뒤집어줘야지 입자의 크기에 따른 침강 속도 차이를 유발하겠지. 역전하고 상관없어요. 퇴적 입자의 크기가 다양할수록 이런 점이측리 구조를 판단하기 쉽겠죠. 그죠? 저탕류에 의한 과정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대륙붕에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저탕류에 의해서 흘러내리다가 대륙대 위에 자갈, 모래, 점토 요렇게 쌓여있는 걸 우린 점이층리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이거를 저탁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탁류는 꼭 대륙대에서만 나타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제일 흔하긴 하지만 깊은 호수에서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처럼 막 이렇게 된 호수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호수들 같은 경우도 저탕류와 비슷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다시 말하지만 이 대륙대에서 생기는 저탕류로 인해 생기는 점이층리와 같은 구조가 육성층, 깊은 호수에서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솔직히 불가능하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큰 호수들 있잖아. 그죠? 우리나라가 반만한 호수들이 막 있단 말이야. 그런 데서 가능합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5번. 깊이에 따른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 그 다음에 나는 산성암과 염기성암. 자, 이걸 보고 얘는 또 뭔가요? 하게 되면 화성암의 분류를 대충 해서 그래. 대충 해서. 화성암의 분류 그럼 뭐 있어? 세립질, 화산암, 조립질, 심성암, 현, 안, 유, 반, 섬, 화. SiO2 함량이 많다. SiO2 함량이 적다. 그지? 52% 미만, 66% 이상. 이쪽에 있는 암석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도 하냐면 고철질암이라고도 하고 이쪽으로는 규장질암이라고도 불러요. 그죠? 여기서부터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라서 그냥 무슨 뜻이야 이게? 철 성분, 금속 성분이 많은 이거는 규소와 장석. 규는 쌤이 그랬지. 이거 말하는 거라고. 이게 메인인 애들. 그러고 이쪽으로 갈수록 염기성암이라고도 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암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 문제에서 용어를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래놓고는 쭉 표현해놨고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거 조립질 심성암, 세립질 화산암. 여기는 지금 장난질 안 해놓은 거 보니까 여기가 세립질 화산암이 되겠고 조립질 심성암이 됩니다. 입자의 크기. 자, 봅시다. A, B는 각각 기역과 니은 과정에 의해 생성된 마그마가 굳어진 거래요. 기역은 유무암질 마그마 또는 화강암질 마그마. 니은은 현무암질 마그마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딱 봐도 밝은 애가 얘고 어두운 애가 얘니까는 니은이 이거일 거고 기역이 이거일 거로 보이긴 하지만 기역.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판의 경계 부근에서는 기역 과정에 의해 A가 생길 수 있다. 맞습니까? 기역 과정에 수렴하는 판의 경계 부근이면 해구 부근, 섭입대 부근 또는 섭입대 위에서 기역 과정에 의한 게 생길 수 있냐? 네. 기억나죠? 섭입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고 해구 이게 상승해서 대륙지각의 하부를 건드리면은 기역과 같은 과정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고요. 니은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마그마가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으면 B 현무암이 됩니까? 이거 지금 세립질이니까 아니잖아. 조립질이 돼야 된다고. B는 아닙니다. 그죠? 자, B는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현무암질 마그마 생길 수 있느냐? 현무암 생길 수 있느냐? 네. 됐죠? 열점 현무암. 알겠습니까? 해령도 현무암. 정답은 기역 디귿. 특히 니은 선지가 여러분들 좀 헷갈릴 만한 거였으니까 조심하시고 이거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선지 하나를 확실하게 알냐 뭐냐 결정된다고. 자, 그 다음 볼게요. 또 우리 지연이를 좀 이용해 먹어야겠다. 상대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대 속도가 뭐야? 상대 속도. 물리학에서 상대 속도라는 건 뭐냐면 A가 관찰자고요. B가 상대방 관찰 대상 상대방이라고 한다면 A가 본 B의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부르고요. 속도니까 벡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해야 돼요. 남의 속도 빼기 상대방의 속도 빼기 자기의 속도 이거를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중학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A가 이쪽으로 2m/s로 가고 있는데 B가 이쪽으로 3m/s로 가고 있어요. A가 보면 B가 오른쪽으로 1m/s로 가는 거로 보이죠? 자, 이번에는 A가 이쪽으로 갑니다. 2m/s로. A가 보면 B가 어느 방향으로? 몇 m/s? 5m/s로 가는 걸로 보이지? 그지? 이게 상대 속도야. 알겠어요? 상대 속도는 자기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고 내 눈에 보이는 느껴지는 속도를 말한다라고 물리하긴 하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상대는 남자다.
상대의 속도는 남의 속도 빼기 자기 속도라고요. 남자라. 응? 알았어? 자, 아무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일단 시간이 지났더니 해령과 해구가 가까워졌어요. 그지? 그러면 누가 빠르다는 얘기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해령이 빠를 수도 있을 거고, 같은 방향으로 아니 뭐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해구가 일로 올 수도 있는데 좀 정황상 좀 아니지. 여러 상황이 있을까봐 여기에 전제를 달아놨어요. 디귿을 포함하는 곳이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하대요. 그러면 해구는 지금 도망 중인데 시간 지난 거 보니까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죠? 그 얘기는 해령이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해령의 이동 속력은 디귿을 포함한 판보다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두 번째, 기역에서 볼 때 니은이 멀어진 속도인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 기역. 자, 여기 뭐라고 써있느냐? 판 내부의 이동 속력은 어디에서나 일정하고 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야? 판 내부에서, 예를 들어 여기 내부에서 응? 이동 속력은 일정하다는 얘기야. 디귿은 느리다고 했으니까 냅두고, 그 얘기 뭐냐면 얘 이쪽으로 얼마큼 간다? 뭐 예를 들어서 2m/년으로 간다. 그럼 이쪽으로도 얼마큼으로 간다는 얘기야? 2m 좀 심했나? 또 내 맘이니까. 자, 2m/년. 1년에 2m씩. 한 10년 지나면 집이 옮겨질 거야. 자,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야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해령이 움직인다는 거지. 해령이. 그지? 그래서 기역 쪽과 니은 쪽에, 자 여기다 말장난 쳐볼게. 기역 쪽과 니은 쪽에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기역은 왼쪽으로 판이 생성됩니다. 맞죠? 해령 기준으로. 니은도 오른쪽으로 판이 생성됩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 이 해령이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그죠? 그래서 뭐가 발생하느냐? 판이 이동합니다. 니은을 포함한 판이 이동합니다. 여기도 기역을 포함한 판이 이동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그지? 자, 이제 잘 봐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똑같다는 거야. 판 내부에서 판 생기는 거. 똑같은 해령에서 똑같은 물질을 만들 때 양쪽이 대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y, 여기를 마이너스 y라고 놓을게요. 응? 방향이 반대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놓은 거야. 근데 해령이 이동을 한단 말이야. 해령이 오른쪽으로 가는 건 확실하지. 얘를 플러스 x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이런 문제 있었어 실제로 기출에. 그래 놓고는 무슨 짓을 하느냐? 얘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야. v 니은, 얘를 v 기역이라고 놓으면 v 니은은 뭐냐면 x 플러스 x 더하기 플러스 y란 말이야. 이해가요? 근데 이쪽은 어때? 플러스 x 더하기 마이너스 y를 해야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왼쪽이니까. 응? 자, 그래서 저쪽에다 선생님이 임의로 막 넣어버렸는데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이런 문제 본 적 있어? 여기까지가 실제로 문제에서 기출이 한 두어 문제 있거든? 응? 예를 들어서 얘를 1이라고 놔볼까? 야, 아니다. 이걸 써볼게. 기출에 있었던 것의 기억에 의하면 판이 이동하는 게 얘는 이쪽으로 1년에 2cm. 이거 파란 거. 얘는 1년에 6cm.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오른쪽 판, 즉 여기서 말하는 니은 같은 경우는 저기 적용하면 플러스 x 플러스 y가 플러스 6이 나온다라고 식을 만들고, 기역에다가는 플러스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라고 했어야 돼.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그리고 두 식을 연립해버리면 y 날라가고 2x는 4, 따라서 x는 2, x가 2니까 y는 4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상황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기역판은 왼쪽으로 얼만큼 1년에 4cm를 만들어. 그지? 근데 이쪽으로 해령이 이만큼 가. 결국에는 저 기역은 저쪽으로 몇으로 가요?
2m, 2cm/년으로 간다고. 그지?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돼? 해령의 속도랑 판의 속도랑 합쳐져서 6이 돼 버렸잖아. 그러면 저쪽에서 보면 나는 이쪽으로 2로 가고 있고 쟤는 저는 6으로 가고 있어. 어떻게 내 느낌에는 제가 몇으로 가는 걸로 보이겠어? 8로 가는 걸로 보이겠지. 자, 이거를 일반화 시켜 볼게요. 해령에서 이쪽으로 V만큼 갔어. 그럼 얘도 이쪽으로 V만큼 가지. 근데 오른쪽은 해령 속도만큼 더해지지. 이쪽은 해령 속도만큼 까이지. 해령 속도가 없다고 치면 얘가 V, 얘가 이쪽으로 V. 얘가 보기에는 얘가 오른쪽에 2V로 가는 거로 보이지.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나는 심지어 마이너스 알파면 2배 넘게 차이 나는 거지. 그래서 2배보다 더 커야 된다고. 일반화 시키면. 나중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상관없어. 쌤이 그냥 임의로 만약에 이쪽이 3, 얘도 3, 근데 해령을 1이라고 놓으면 이쪽은 3 더하기 1, 나는 3 빼기 1이잖아. 나는 2, 저쪽은 4, 3배네? 어떤 숫자를 넣어도 다 그렇게 돼. 해령을 더 빠르게 넣어도 무조건 2배 이상은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상대 속도 개념이 들어가서 그래요. 2배 이상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해령의 이동 속력은 디귿의 이동 속력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는 주양 이동 단층 그냥 그려져 있죠. 주양 이동 단층은 그냥 변환 단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7번. 태풍의 위성 영상을 나타낸 거고, 나는 이 태풍의 지표 부근의 풍속 분포를 나타낸 거다. 일단 여기 봐. 이걸로 끝났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럼 북반구야. 오른손으로 되면. 거기다가 여기가 지금 태풍의 눈인 거로 보이는데 태풍 눈의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좀 색깔이 진한 거 보니까 아, 오른쪽이 위험 반원. 그럼 북상하고 있다. 북반구에 있는 거 맞아. A는 태풍의 왼쪽이고 눈의 왼쪽이고 B는 오른쪽이니까 A가 B보다 느리다가 되야겠고요. 그죠? 상승기류는 지금 중요한 건 기억이 태풍의 눈이라고. 태풍의 눈이 풍속이 제일 빠릅니까? 풍속 느리죠? 또 기압은 제일 낮죠? 상승기류는 어디가 제일 세요? 태풍의 눈 바깥쪽이 상승기류가 최대. 알겠습니까? 태풍의 눈 바깥쪽. 기억은 태풍의 눈인데 태풍의 눈 바깥쪽이 상승기류 최대, 구름 두께도 최대가 됩니다. 알고 계세요? 눈과 바깥쪽의 경계를 눈벽이라고 쓰는 책도 있었어. 여기까지만 합시다. 됐죠? 답은 기억. 자, 그 다음 8번에 태풍이란다. 뇌우구름의 단계를 여기다 한번 써보면 뇌우는 제일 먼저 저군 단계, 상승기류가 막 생기죠? 그러다가 성숙 단계,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공존하죠? 그러다가 소멸 단계로 돼버리면 약한 하강기류가 생기면서 구름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 가운데가 가장 대기 불안정, 강한 상승기류, 그 다음에 구름 이름 정란운. 여기까지 세트로 가는 게 성숙 단계고 이때 이런 게 생긴다고요. 자, A와 B는 서로 다른 형태의 얼음 입자이냐. 지금 A하고 B하고 요거는 살짝 여러분들 수준에서 조금 애매한 거긴 한데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게 얼음이고요. 밑에 있는 게 물이고요. 동그라미는 물을 말하는 건데 좀 미친 물이야. 선생님 수업 때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미친 물방울 막 이렇게. 그지? 저 A는 미친 물방울이야. 그러니까 A는 얼음 덩어리가 아니야. 물방울이야. 그러니까 요 사이에 얼음과 관행각 물방울이 공존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물방울이 이상한 애야. 생각해봐. 0도에서 영하 40도까지인데 물방울로 존재해. 저게 제정신이야? 응? 염분 입자 등등 또 기압 차이 때문에 그럴 수가 있긴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물방울, 관행각 물방울이 얼음을 키운다고. 이게 반복되면 우박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한여름에는 잘 안 됩니다. 왜? 그냥 떨어집니다. 물입자가 커서.
떨어지다 올라가다 떨어지다 올라가다 이런 짓을 안 해요. 한여름 한겨울에는 우박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디귿이고 정란운 생길 수 있는 곳이 전선으로 치면 한랭전선이니까 답은 2번이고요. 자 9번 발표합시다. 지금 이 그림 속에 없는 거를 하나 찾아내야 돼. 이거 지금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와 B는 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에 수온약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표층을 만들어야지. 표층 높이도 변하긴 하겠지만 여긴 수온약층을 줬으니까 동태평양의 표층 혼합층 두께가 이만큼과 이만큼 두 개가 있는 거야. 어디 가도 혼합층이 두꺼운 거야. 실선 그지? 요 실선이 동태평양 혼합층 두꺼운 거니까 이게 엘니뇨가 되는 거라고. 그죠? 여기는 라니냐가 되는 거지. 즉 B가 라니냐가 되는 거고 A가 엘니뇨가 되는 겁니다.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 찾는 거야. 어떤 게 더 용승도 강해? 라니냐가 용승도 강하지. 이제 무역풍은 여러분들 지식으로 해보자고. 남적도 해류는 수온약층이 A일 때, 엘니뇨일 때, 남적도 해류는 엘니뇨일 때보다 라니냐일 때가 강하다. 맞지? 응? 남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 적도 해류, 무역풍 같이 가는 거잖아. 수온약층이 엘니뇨일 때, 이거 뭐냐면 그냥 여기까지야. 엘니뇨일 때 적도 해역의 해수면 경사는 엘니뇨일 때 적도 해역의 해수면 경사는 평소보다 완만해집니다. 그죠? 따라서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수온약층이 B일 때면 뭐야? 라니냐일 때 워커순환 세기는 평상시보다 세지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마치 이 그림을 해수면인 양 넣어놨단 말이야. 해수면은 두고 지금 수온약층을 해놨기 때문에 실수하기 좋겠지. 조심하시고. 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답은 그래서 4번이었고요. 10번에 지금 의외로 기본적인 지식들이 하나하나씩 튀어나와요. 태양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놨대요. 중심핵, 복사층, 대류층, 주계열 적색거성. 마지막 기억은 최종 단계라니까 백색 외성이라고 봐야겠죠. 자, A에서는 PP 반응이 일어난다. PP는 수소액 융합 반응이란 얘기인데 그 상황은 아니죠. 그지? 자, 그 다음에 기억 단계에서는 백색 외성에서는 표면 온도가 점차 높아진다? 이러다 청색 되겠네? 말이 되냐? 안 됩니다. 백색 외성은 죽은 거야. 하얀색이야. 그러다가 물론 간혹 한 1000개나 10,000개 중에 하나가 각성하면서 1레이형 초신성으로 진화하다가 폭발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표면 온도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중심의 온도가 자꾸 수축을 하다가 높아지다가 나중에 터지는 과정에서 살짝 부풀어 오르는 일은 있는데 부풀어 오르면 표면 온도 내려가는 거야. 무조건 별이 커지면 표면 온도 내려가는 거야. 터지기 전에 좀 커질 거 아니야. 표면 온도 높아지는 일은 없어요. 알겠죠? 딱 디귿이지. 태양의 질량은 주계열 단계보다 적색거성 단계가 조금 작죠? 왜?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계속 생산해냈는데 질량이 더 늘었을 리는 없잖아. 답은 디귿. 자, 11번은 여러분들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는 거예요. A는 쿠로시오. 이거가 아니구나.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남반구니까 여기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 다음에 이쪽은 페루 해류. 그 다음에 이쪽은 남적도 해류. 여긴 남극순환 해류. 이렇게 남반구에서의 아열대 순환, 남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이 나오고 있는데 열에너지 수송량은 A 해역의 해류가 많다. A 해역이 난류냐? 네. 열에너지 난류가 많겠어? 한류가 많겠어? B 해역의 해류는 주로 동풍 계열이 아니라 편서풍에 의한 거니까 틀렸고 엘니뇨 시기에 D 해역의 해류는 평상시보다 약해지는 거 맞죠? 남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 무역풍, 엘니뇨 때 약해집니다. 정답 기억 디귿이고요. 12번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 자, A 시기가 뭐냐면 급팽창이에요.
B는 등속 팽창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 C는 가속 팽창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는 보통 2개 정도 물어봐요. 요 시기,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하는 요 시기 그래프의 기울기가 늘어요, 줄어요? 줄죠? 이유는 중력이 더 커서. 여기는 청력이 더 커서, 그지? 이쪽에 청력이 더 커지는데 기여한 애가 바로 암흑 에너지가 되겠죠. 나머지 하나는 암흑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까? 뭐 기억이 암흑 에너지, 니은이 암흑 물질인 거는 뭐 빼박인데 A 시기에 우주가 급팽창한 거는 암흑 에너지 때문이야? 암흑 에너지가 청력을 유발하는 건 맞지만 저 때는 암흑 에너지가 거의 1% 안팎 존재감이 거의 없는 애였다고요. 그지? 그래서 저 때는 자 물어볼게. 그러면 저 기억 시기에 급팽창을 일으키는 힘은 암흑 에너지가 아니면 뭐에 의한 거야? 대답하려고?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지. 모른다고요. 급팽창의 원인은 근원이 되는 힘은 아직 모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야 설명이 되니까 그런 말을 쓰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억에 의한 건 아니라는 거. 여기만 알면 됩니다. 누구 대답하려고 그랬지? 선생님 표정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려는 것 같았어. 자, 우주의 지평선의 크기는 요거 줄거봐. 우주의 지평선이 뭐냐면 빅뱅 우주론에서 말하는 우주의 크기야. 그러면 우주의 지평선은 이렇게 되는 거야. A 시기, B 시기, C 시기. 이게 우주의 지평선의 크기야. 잘렸다. 화면 안 나온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A 시기, B 시기, C 시기. 이 정도 머리 써야지. 이게 우주의 지평선의 시기가 A 시기, B 시기, C 시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B 시기보다 C 시기가 더 크다.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전자 이게 뭐야? 전자 후자가 아니야. 일렉트론 얘기하는 거야. 일렉트론. 일렉트론은 보통 물질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느 특이은한데 그냥 누가 봐도 퀘이사입니다. 기억 준항성체이라 퀘이사의 그냥 정의예요. 은하 중심부의 블랙홀 세이퍼트 전파은하 세이퍼트은하 블랙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였지? 퀘이사까지. 전파은하 세이퍼트은하 퀘이사는 무조건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습니다. 자, 디귿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디귿 빛의 속도의 10%라고 써 있는데 일단 퀘이사는 기본적으로 적색 편이가 0.1이 넘어요. 0.1이라는 게 뭐냐면 광속의 10% 속도로 후퇴 속도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적색 편이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나온 거 봐봐. 람다 제로가 500이 좀 안 되거든?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 490이라고 칩시다. 근데 델타 람다가 75래요. 딱 봐도 0.1이 넘죠? 0.2가 좀 안 돼. 한 0.17? 뭐 이쯤 될 것 같아. 그죠? 그냥 0.17 정도 되지 않을까? 나중에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그럼 그 얘기는 광속의 한 17%는 된다는 얘기야. 빠른 거지. 됐지?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고. 자, 14번 지구의 세차 운동을 나타낸 거고 나는 지구의 공전궤도 20류를 나타낸 거랍니다. 자, 여기 현재 자전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현재는 원일점일 때 북반구 여름이고 굳이 얘기하면 태양이 여기쯤에 있을 때 지구 입장에서 볼 때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 겨울, 그쵸?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죠? 원일점, 여기가 근일점, 북반구 기준으로서 여름.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래도 20률이 좀 큰 편이야. 자, 20률 큰 편. 앞으로 3만 년 지나면 20률 줄잖아.
물론 과거에도 20률이 좀 더 컸을 때도 있긴 하지만 자, 볼게 이제 막 남반구 물어봅니다. 26,000년 후면은 자전축은 그대로겠지. 37도 사우스면 남반구 중위도겠네. 그럼 남반구 중위도 현재 남반구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남반구 원일점에서 겨울입니다. 남반구 근일점에서 남반구 여름입니다. 그쵸? 그런데 26,000년 후에 뭐가 달라져? 자전축은 그대로인데 26,000년이면 만, 2만, 3만이니까 여기쯤 20률이 줄어요. 20률이 줄면 무슨 일이 생기냐? 얘는 좀 더 가까워지고 얘는 좀 더 멀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남반구 입장에서 볼 때 겨울일 때가 가까워지고 여름일 때 멀어지면 겨울 기온 올라가고 여름 기온 떨어지지 않겠어? 그지? 겨울 기온 올라가고 여름 기온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연교차 주는 거지. 그죠? 우리가 연교차가 커지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진다고. 20률이 작아지면 6,500년 전에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자 이건 이제 공부한 친구들은 되게 금방 갑니다. 6,500년 하도 겪어봐서 6,500년 후에 무슨 일 생기냐? 계절이 한 칸씩 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 뭐라고 원일점 써있지. 지구가 원일점일 때 북반구는 지금 여름이거든. 6,500년 후가 되면 가을로 바뀝니다. 원일점에서. 근데 여기 6,500년 전이래. 그 뭐야? 지금 여름인데 봄이란 말이야. 응? 우리나라는 봄이란 말이야. 봄. 알겠어요? 전으로 가면은 계절이 한 칸씩 땡겨지고 후로 가면 뒤로 밀리는 거야. 알았지?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37도 노스 지역에서 태양의 남중고도는,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봐.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37도 노스에서 태양의 남중고도는 지금 현재 90도 빼기 위도 빼기 23.5도잖아. 지금 현재. 근데 13,000년 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뀌니까 여름 겨울이 뒤집히는 거야. 그러면 여름이 될 거 아니야 그때는. 13,000년 전이나 13,000년 후에는 이 북반구 중위도가 여름이 된다고요. 근일점에서. 그러면 그때가 더 높았겠지? 태양의 남중고도가? 13,000년 전과 현재가 서로 같겠어요? 아니지. 오히려 13,000년 전이 더 높다고. 여름일 테니까. 지금 겨울, 그땐 여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어차피 수능 때까지 한 2번은 더 얘기할 것 같은데 태양의 남중고도 구하는 식은 안 외우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요거는 자전축 경사각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거. 하진날, 동진날. 춘분, 추분은 없음. 알겠지? 여기는 관측 지점의 미도. 꼭 외우세요. 안 외우면 죽여버릴 거예요. 죽어버릴 게 아니라 죽여버릴 거야. 알았지? 응? 내가 죽어. 자, 15번. 요 문제도 별표합시다. 그나마 이런 문제가 하나씩 박혀 있어서 퀄리티를 조금 유지한 것 같아요. 태양과 질량이 같은 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지? 이거 HR도는 HR도인데 HR도를 응용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응용을 했느냐? 일단 가는 태양과 질량이 같은 별의 어느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게, 태양과 질량이 같은데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어. 그럼 뭐야 이거? 태양과 질량이 같대. 얘는 지금 이미 주계열성 단계를 지나간 거잖아. 그랬는데 태양과 질량이 같다는 얘기는 태양보다 주계열성일 때 질량이 좀 더 컸다는 얘기지. 그죠? 얘는 아마 태양보다 질량이 크거나 아니면 같거나, 그러니까 이게 주계열성일 때 같은 건지 지금 같은 건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한 태양급이거나 오히려 그 이상급이거나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나는 어떻대요? 태양과 별 A를 나타냈대요. 태양과 별 A를 나타냈답니다. 그런데 희한한 자료를 넣어놨어. 이 나에 나와 있는 이 점선은 HR도상에다가 태양과 반지름이 같은 별들을 연결한 거래. 그러면 태양과 반지름이 같아진 별이야? 너무 작지 않아? 이쪽에 있으면 원래 커야 되잖아. 그럼 주계열성?
또 되기 전인가? 뭐 넘어가. 안 물어봤잖아. 얘는 근데 뭐냐면 표면 온도가 3000 켈빈밖에 안 되는데 응? 태양만하대. 원래 여기 있으면 어떤 애가 돼야 되냐? 주계열성일 때 태양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질량이 되게 작은 애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A의 정체를 판단을 해보면 지금 내가 보기엔 주계열성 라인은 한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응? 아무튼 A는 주계열성일 때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이었어. 이었다. 근데 지금 이었다 또는 이다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잖아. 근데 현재 태양만에 그럼 해결을 이렇게 하는 거야. 태양이 만약에 이만하게 그려진다고 한다면 저 녀석은 지금 주계열성일 때는 얼마나 했어야 돼? 요만 했어야 돼. 그죠? 지금은 크지만 주계열성일 때 요만 했어야 돼. 근데 지금 현재 태양만 하다는 얘기는 원시별이 주계열성으로 아직 안 된 거일 수도 있고요. 이 녀석이 이걸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지? 그럼 무슨 얘기냐? 원시별의 가능성이 있고 거성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가십니까? 근데 문제 뭐라 쓰냐? A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대. 원시별의 가능성을 완전 꺾어버렸지. 그럼 이거야 이거. 거성인 거야 거성. 이해합니까? 응? 뭐 적색 거성이겠지. 근데 잘 봐. 원래 이 새끼 주계열성일 때 태양보다 질량 작았으니까 진화속도 더럽게 느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태양보다 수명이 훨씬 길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한 4배 길다고 쳐. 한 400억 년 정도 살거든. 그 중에 한 300억 년 이상을 주계열성으로 보내거든. 근데 지금 거성이야. 그럼 나이 진짜 많이 쳐먹은 거야. 그지? 자, 별의 나이는 A가 태양보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죠? 나의 A는 가와 같은 구조를 가질까요? 지금 헬륨이 탄소가 되는 반응 이런 거를 할 만한 레벨이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은. 그죠? 나에 있는 애들은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태양만에 지려면 가와 같은 구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진화 자체를 못 한다고.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응? 스펙트럼 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 보기에 그렇지. 3개짜리가 없잖아. 얘는 맞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이런 과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니까는 뭐 만약에 거성으로 진화를 이미 해버려서 작더라도 요 정도. 근데 태양과 질량이 같다니까 아니지. 응? 그러니까 지금 나의 A는 이게 될 수가 없어. 태양과 질량이 같으니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건 지금 반지름 같다는 얘기지 질량 같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뭐 세모도 아니고 그냥 X라고 치는 게 낫겠네. 그럼 스펙트럼 상에서 H1 수소흡수선 S기는 태양이 가보다 강하게 나타나겠지. 이거는 고온의 별에서 좀 높게 나오니까. 정답은 몇 번? 기억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니은을 지금 원천 봉쇄하기 위한 선지 배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 서로 다른 우주 모형인데 요거는 추론을 좀 해야 됩니다. 무슨 론? 추론. 여기 잘 봐. 여기가 현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주의 탄생은 여기잖아. 그지? 이게 지금 138억 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여기까지 가죠? 그러면 잘 봐봐. A는 임계 밀도분의 우주의 밀도가 1. 그럼 얘 뭐라 해야 돼? 공률? 여기는 공률 몇? 0. 얘도 공률 0. 지금 A와 B에서 공률이 동일하다. 이걸 일단 맞고. 응? 근데 이제 암흑 에너지가 있냐 없냐는 이거 보고 봐야겠지? 잘 봐봐. A를 시간을 거꾸로 보내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B는 어떻게 될까요? 쭉 따라가면 여기 됩니다. 여기. C는 어떻게 되죠? 쭉 따라가면 여기 됩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거의 같더라도 과거와 미래가 다르단 말이야. 가로축이 시간이야. 누가 현재까지 나이를 고지고대로 138억 년 다 써먹어? A. A가 가장 나이 많게 보는 거예요 지금. C는 어때요? 우주의 나이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지? 이런 걸 보고 추정 또는 추론이라고 한다고. 과거를 따지는 거.
그럼 기억은 몇이겠어? 닫힌 우주니까 1보다 크겠지? 3.0 이렇게 나온 책들 있잖아. 그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별표해봐. 요번 회차에서 제일 좋은 문제인 것 같아, 이게. 제일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림 가완하는 외계행성 쭉 나왔는데 여기 나온 조건 보고 하는 거야, 조건. 무슨 조건? 여기 지금 A에는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가는 게 3개가 있고 B에는 1개가 있대요. 그리고 잘 봐. 만약에 나에서 기억이 생명 가능 지대에 있으면 이거 1개가 되려면 생명 가능 지대가 요만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1개라며. 그러면 얘는 3개를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3개야? 근데 이게 폭이 더 넓어? 말이 안 되잖아. 만약에 이렇게 되면 3개를 만들려면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이 가까이 있는 애가 폭이 더 좁고 멀리 넓으려면 거의 정황상 이렇게 되든가 뭐 이렇게 되든가 이런 게 맞단 말이야. 그죠? 위에는 3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은 A가 B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정황상 맞다? 요걸 요렇게 한다면 요렇게 하는 게 정황상 맞지 않겠냐. 더 멀리서 넓게 만들어지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가와 나 모두 1AU 안쪽이니까 오래 가겠지. A의 질량이 만약에 B의 질량보다 작다면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작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한 요 정도? 여기는 1개.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 응? 아니면 여기에 3개. 그럼 여기에 1개. 또는 여기에 3개. 이래버리면 여기에 1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도 생명 가능지대 안쪽. 이게 뭐냐면 생명 가능지대 안쪽이 아니라 정확히는 안쪽 경계보다 가까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쪽에 위치한 행성의 수는 가가 나보다 어떻다? 적습니다. 무조건. 뭐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이거 논리력 테스트 하는 거예요. 조건을 이렇게 저렇게 만족해서 이게 지금 필수 조건이란 말이야. 이거는 예외적인 조건이었고 여기는 일반적인 요 문제 조건에 맞추는 거였다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18번은 이건 진짜 초짜들을 위한 함정이죠. 적도 해역의 강수량이 75cm/년이다가 아니라 강수량이 그 증발량보다 더 많다는 거지. 60 이거는 일반론입니다. 저위도가 고위도보다는 증발량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표층연분은 80도 이상에서는 북극권이나 남극권은 이거랑 따라가지 않는 거 알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60도까지 나와 있느냐 60도 이상 나와 있느냐 구분하세요. 답은 니은이고요. 자, 19번은 지금 19, 20번까지 할 수 있을까? 자, 19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초도 합니다. 보세요. 이론이 이거야. 여기 퇴적층이 하나 이렇게 있어. 그런데 얘는 1살, 얘는 2살, 3살 ET 들어갈수록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파고 들어가면 요만큼 갈 때마다 1살씩 먹는 거야. 그죠? 그런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 요만큼 가도 나이를 겨우 찔끔 먹어요. 요만큼 가도 나이를 찔끔 먹어요. 저기처럼 가도 나이를 지금 여기에 비하면 한 반밖에 못 먹는단 말이야. 비스듬히 파고들면 나이를 천천히 먹어요. 그래 안 그래? 파고 들어가면 이동한 거리만큼 갔을 때 나이를 좀 빨리 먹는 편이야. 그죠? 요만큼 갔더니 나이 0.5살 먹는데 여긴 이만큼 가면은 1살 먹는단 말이야. 즉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거리하고 연령 가지고 이 땅을 비스듬히 파고들었는지 수직으로 파고들었는지가 파악이 된다고. 응? 근데 X하고 X 다시까지 보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서 깊이 들어갔더니 나이를 별로 안 먹었지. X 입장에서 볼 때 그지? 나이 요만큼밖에 안 먹었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뭐냐면 X가 어느 정도까지는 지층을 사선으로 파고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지나고 나서 나이를 좀 팍팍 먹지.
그러면 여기 경계를 기준으로 얘가 나이를 좀 팍팍 먹는 식으로 지층이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여기는 비스듬히 들어가니까 여기처럼 나이를 천천히 먹고, 여기는 똑같이 그냥 쭉 갔는데 거의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 수직으로 지층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들어갔는데 지층이 기울어서 수직화된 거지. 지금 물어보는 라인 상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이를 더 많이 먹는 상황이 발생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Y는 어떤 상황이냐. Y는 위에가 수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여기가 사선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야. 비스듬히. 여기가 비스듬하지, 그지? 그래서 Y는 여기보다 여기가 나이를 더 천천히 먹는 거라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가지고 지층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지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응? 자, 그래서 이 속에 지금 여기 정도, 한 여기 정도를 기준으로 이 정도의 깊이에 부정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단층은 아니라니까. 응? 여기에 수평층, 밑에는 경사층, 그래서 경사부정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난정합은 또 선생님 여기 관이판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이 제일 어리니까 여기를 파고드는 곳에 관이판회가 있는 것 같아. 이 위에까지 올라왔을 리가 없어. 부정합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니까, 그죠? 응? 자, 아무튼 뚫고 들어왔어도 여기까지 갔던가 덜 왔던가니까 난정합은 아니야. 부정합이 얘를 잘라 먹을 수는 없다고. 적어도 부정합이 하나 있으니까 2회 이상 융기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뭐냐, Y 밑으로 파고든 데랑 X 밑에랑 나이가 같은 지점을 쭉 연결하면 여기랑 여기랑 지금 요 정도 지층에서 나이대가 비슷하거든. 어디가 더 얕어? X 쪽이 더 얕다고, 그죠? 그래서 X 쪽이 더 얕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요거 머릿속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만 더 합시다. 20번은 요거 의외로 문제가 쉽습니다. 여기 나온 조건이 일단 요게 하나 있거든. V1은 3분의 루트 3 V3라는 얘기는 V1보다 V3가 루트 3배란 뜻이에요. 오케이? 응?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우리 은하가 A를 관측했을 때 속도가 V1이면 우리 은하가 C를 관측하면 V3로 보이는데 얘가 V1에 비해서 루트 3배란 뜻이 되는 거야. 조건이. 오케이? 그러면 허블 법칙에 의해서 속도의 비가 루트 3배 크면 거리도 루트 3배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이야? 200 루트 3이야. 그죠? 자, 그래놓고 잘 봐요. 왠지 이제 감이 온단 말이야. 왠지 싹 끊었어. 여기 봐. 200 여기 100. 그럼 여기서까지 몇일까? 100 루트 3이겠지. 그럼 100 루트 3. 여기도 100 루트 3.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래 안 그래? 2대 1대 루트 3 200 100 100 루트 3. 봐 여기 100 루트 3 100 루트 3 더하면 200 루트 3. 또 큰 것도 봐. 여기서까지 400이야. 400. 파장이 2배니까 여기도 200 400 400 200 200 루트 3. 거의 2대 1대 루트 3을 여기저기서 막 써먹고 있지. 여기 세타 몇 도일까? 세타 30도입니다. 그지? 자, 이거를 상황을 만들면 되게 쉬워져. 허블 상수는 몇 나오냐? A 가지고 계산하면 400분의 20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제곱이 허블 상수 곱하기 200이더라. A가 지금 200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H는 75가 나오고요.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D급부터 하면 B에서 A를 관측하면 여기도 200이니까 20분의 1 나와야 돼. 그럼 분모를 500으로 바꾸면 525 나와야겠지? 500분의 25. 자, 문제는 디귿이야. 이거 니은이야, 니은. A에서 관측한 A에서 관측한 V3 C가 후퇴 속도가 이거 이 200보다 더 먼 거로 관측되게끔 된다면 여기까지 갔다고 쳐? 그럼 여기 세타가 30도보다 커지겠니 작아지겠니? 커지겠지. 그 얘기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좀만 쉽시다.